재벌가 3세들의 마약 투약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경찰은 SK그룹 창업주의 손자인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대그룹 창업주의 손자 정 모 씨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를 둘러싼 봐주기 수사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 모 씨 사건부터 살펴보죠. 네. 지난해 18차례에 걸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하는데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네. 영장이 발부될까요? 지금 이제 18차례인데 15차례는 그 이모 씨, 그다음에 3차례는 지금 불상자로부터 이제 공급을 받았는데요. 네. 경찰청 인천청에서는 지금 그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이런 정도 뭐 1년여간의 상습적인 투약 혐의가 있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구속영장이 거의 발부될 걸로 확신을 합니다. 네, 공급책 이모 씨가 지난 2월에 붙잡혔고요. 네. 이 이모 씨의 메신저 대화방에 네. 이 정 모 씨, 최 모 씨 이름이 있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방은 이제 한 정치인의 그 여러 가지 그 스캔들로 해서 또 더 유명해졌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비밀 방에서 대화를 하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이 삭제가 되는 그런 형태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용을 했는데 결국 그 공급책이 체포된 뒤에 통신 수사, 메신저 대화방 수사를 하는 중에 이제 그 재벌 3세들의 인적사항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정모 씨, 그러니까 현대 정주영 그 회장의 손자인 재벌 3세 정모 씨는 지금 미국에 체류 중인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 세 사람이 이모 씨, 최 모 씨, 정 모 씨가 미국 유학 중에 서로 알게 된 걸로 경찰은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정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입국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고 네. 하는 측면에서 일단은 그 불구속 입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구속 입건이 아니고 수사 중입니다. 입건을 해서. 그래서 귀국을 해서 이런 혐의가 짙어지면은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들이 마약을 주고받을 때 말이죠. 뭐 메신저라든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네. 활용했다고 하는데 이게 네. 뭔가요? 던지기 수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이제 비트코인 얘기도 나오는데 네. 예를 들어서 현금을 주고받고 하게 되면 수사 기간이 추적이 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형태를 구매해서 이제 이런 형태로 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던지기 수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요청을 하면 공급책이 어떤 그 킥 서비스나 배달에게 이제 의뢰를 해서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우편함이나 개인 사물함 또 보관함 그리고 심지어 이제 화장실 그 물탱크 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이 지정한 장소 또 공동 주거지역의 화단 같은데 이렇게 던져 놓으면 일정한 시간에 그걸 찾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비대면 전달하는 공급 이런 형식을 바로 던지기 수법이라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으로 마약 대금을 주고받을 경우에는 경찰이 추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네. 비트코인을 주고받게 되면 이 비트코인 형태의 그 매매 거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추적이 쉽진 않거든요. 물론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사람은 거래소에서 다 이제 익명이 아니고 실명이 되지만 외형상으로는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마약과 관련한 그런 혐의로 보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위장 수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정 모 씨, 최 모 씨 이들이 주로 흡입한 마약은 뭔가요? 뭐 액상, 대마, 또 뭐 네. 쿠키라고 하는 변종 마약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이제 고농축 그러니까 대마를 농축을 아주 그 함량을 높게 이제 해가지고 농축을 해서 이걸 전자담배 피우는 식으로 하는데요. 이제 쿠키 형태로도 만들기도 하죠. 이게 카트리지 형태로 이제 흡입을 하는데 우리가 보면 전자담배 보통 피우면은 전자담배 피우는 거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고농축 액상을 이제 대마 흡입을 하게 되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지금 알려진 것처럼 순도 금값의 3배. 네. 형태가 그렇게 이제 비싼 형태인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환각 증세가 무려 40배 이상 나간다. 그래서 중독자일수록 이게 선호한다. 지금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형태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대마 같은 경우에는요. 뭐 미국의 일부 주죠. 캘리포니아라든가 캐나다 같은 데는 제품화하거든요. 또 일부 미국 주 같은 데는 합법화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유학파들이 왜 많냐면 이런 형태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범죄가 아니다 하는 인식도 상당히 좀 대마의 이 유통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마가 합법화된 외국에서 우리 국민이 대마를 흡입할 경우에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속지주의, 속인주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 나라에서는 합법화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에 적용을 받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해외에서 도박을 합법적으로 하지만은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게 되면 도박죄로 처벌받는 형태, 속지주의나 속인주의 형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처벌을 받습니다. 네. 대마가 허용되는 나라에 사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대마를 흡입할 때도 역시 불법이고요. 당연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합법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대마를 소지, 매매, 투약하게 되면 우리나라 법을 적용받아서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처벌을 받습니다. 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모 씨. 지난 2015년에 이어서 지난해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를 아직까지 한 번도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유착 의혹도 있어 보입니다. 사실 2015년 10월 달에 필로폰 투약, 그러니까 30만 원을 주고 투약한 사람이 바로 이제 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로 알려져 있죠. 네. 그런데 그 당시 대학생이었던 사람은 체포가 돼가지고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황모 씨는 계속해서 경찰 출석에 불응을 하고 최근에 경기 남부청에서 3년이 지났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첩보를 받고 작년 말경에도 대마를 투약을 했다는 그런 첩보에 의해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하고자 했는데 2번이나 수원지검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사안이 기간이 오래된 것 때문에 기각을 했는데 사실 이런 건 마약에 관련된 수사에 좀 인식이 좀 희박한 게 아니냐. 왜 그러냐면 마약이라고 하는 거는 연속성,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비록 노출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있을 때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한다는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돼서 수사를 어렵게 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재벌 3세들이 이렇게 마약에 빠져드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해외에서 마약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까지 이제 전해져 오는 부분인데 사실은 어려움이 없다. 또 경제적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큰 생계 지장이 없다. 또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마약 혐의를 적용받으면 대형 로펌이라든가 상당히 정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소유예 처분이라든가 아니면 벌금형이라든가 구속이 되지 않는 형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처벌이 미미하게 되는 부분에 더 마약을 하게 되는 그런 또 기초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도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수준이 여전히 낮은 것 같아요. 실제로 법상으로는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하면 최대 징역 5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공급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3년 이상을 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일정 기간 이제 소지하거나 매매하거나 공급을 할 때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또 이걸 이제 밀수 형태로 수입을 한다 그러면 10년 이하 징역,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처벌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재벌 3세들의 어떤 처벌을 보면은 기소유예 처분이라든가 벌금형 정도가 되고 또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이제 풀려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떤 경제적인 측면의 대응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규정된 처벌을 하지 않는 이런 미온적인 처벌, 온정주의 처벌도 마약의 어떤 활성화 이런 부분에 좀 기여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어떤 그 우려가 있는 것이죠. 네, 역시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